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확인이 있어요. 사례 확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한번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ETHIC의 모델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책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의사결정의 확인 작업이에요. 윤리적 의사결정의 확인 작업은 내비가 공평성, 그 다음에 일반화,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른 사회복지사도 당신이 선택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어떤 걸 할 때, 자, 나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다른 사회복지사도 나하고 똑같은 것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지. 다른 사회복지사들은 다 저거를 선택하는데 자기만 이거 선택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사한 상황의 클라이언트에게도 동일한 행동을 수행할 것이냐. 자, 클라이언트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냐고.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죠.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니까 요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나도 이 문제를 그 비슷한 그것과 함께 해도 같이 해도 되는 것이냐. 네? 아니면 그거하고 달라야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너무 주관적으로 가면 안 돼. 객관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복지사라도 이것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정당할 수 있는가. 자, 내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자, 내가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발표를 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결정했다.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내가 결정을 했는데 뭐가 찝찝해. 꼭 죄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 작업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오류와 비윤리적 행위를 보면 실천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의 예예요. 동의 없이 실시된 치료,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진단, 그 다음에 부적절한 치료. 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이런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잘못된 감금,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정신 질환자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괜찮 멀쩡한데 막 이렇게 저기 이렇게 폭력을 쓴다고 집에서 막 해가지고 정신병으로 막 취급을 해가지고 막 가둬버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인생을. 그러니까 잘못된 감금. 그 다음에 공격과 부탁. 그래서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의 성적인 관계, 비밀보장 침해,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위탁고, 그 다음에 방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천 오류, 잘못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의 예를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실천 기술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유능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다문화 역량과 실천 기술이 요구된다. 자, 요즘에는 8가정 중에 1가정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7, 8가정 중에 1가정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 굉장히 지금 이미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8명 건너뛰면 하나는 다문화야. 자, 이렇게 되니까 다문화 실천 기술도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도 지금 다문화 쪽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다문화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다문화 사회의 실천 이슈. 자, 문화를 접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화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 적응의 심리적 차원을 생각하고 그걸 적응시키고. 그래서 문화를 접촉해서 문화를 서로 이렇게 바꾸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문화 적응의 심리적 차원에서 그걸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를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복지의 한 부분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복지 실전의 관점 및 태도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 혐오적인 태도. 다문화에 대해서 저 사람 뭐 혐오적으로 여기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사회복사가 다문화라고 해서 저 사람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혐오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 다음에 동정과 연민의 입장에서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사회 성숙의 과정으로서 인식을 해라. 자, 이런 것들이 혐오적인 태도보다는 또 동정과 연민의 입장에서 사회 성숙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인간 존엄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실현하고요. 그 다음에 자조를 위한 임파워먼트죠. 스스로 자기가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전 지구적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문화 실천 기술에서 문화적 융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와 클라이언트와 관계 형성이 있고요. 문화 간의 의사소통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화적 융성에서 문화적 역량, 배움과 겸손의 덕목, 열린 마음과 융통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다문화 클라이언트와 관계 형성 이런 것들 문화적 요소가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딜러는 좋은 라포 형성하기를 위해서 따뜻하고 성실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형성이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떻게 그 라포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라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 또 내가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접근하는 이런 접근적인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라포가 형성되면은 그 다음에 뭐 쉬워지겠지. 근데 라포 형성이 안 된다. 그러면 거리가 생기게 되고, 라포 형성이 안 되면요 상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사회복지사가 하기 전에 라포 형성을 잘해야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대화가 서로 가능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라포 형성이 잘 된다. 그 다음에 문화 간 의사소통.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견해를 연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통합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합의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2장 워크숍 토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교제 속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방향에 대해서 토의해보자. 요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융성 또한 문화적 역량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문화적 차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고, 다문화 실천 기술이 왜 중요한지 토의해보자.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보면 지금 사회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 모든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관계. 제가 아까 강조했어요. 인간관계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에서 자, 필요한 것이
여기서 보면 비에스틱의 7대 기본 인간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아까도 수용이라는 것은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7가지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몇 사람과 관계를 하냐? 대략 한 20명과 관계한다 그랬죠. 20명. 자, 20명과 관계를 하는데 이 20명 관계하는데 이 속에 가족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가족 포함. 가족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족이 포함되면 대략 여러분의 인생에서 10명 정도.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10명 정도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10명을 우리가 봤을 때, 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10명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네. 부모, 가족 빼고. 자, 이 10명 중에 이 속에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진정한 친구. 그 다음에 또 이 속에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교훈해주고 교육해주는 스승도 스승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또 내가 이 세상에 도움을 받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내가 이 인간관계 10명 가운데서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받는 사람도 있고. 네. 자, 이것이 이제 요 10명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의 영향을 다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볼 때 지금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100세를 산다. 100세를 산다고 할 때는 1년에 한 명이야. 그렇죠? 10년에 한 명.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이 나의 10년을 좌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봐봐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관계를 못한 거예요. 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니까 뭐 돈 없어서 못했고, 뭐 없어서 못했고, 뭐가 뭐 환경이 안 좋아서 못했고, 경기가 안 좋아서 못했고, 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지. 결국 근본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인생의 태도나 성공이 결정되는 것이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다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다. 개척을 했는데 참 저 목사님은 인간관계가 너무 좋더라. 그래, 인간관계가 좋아버리면 사람들이 모이고 오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별로 인간관계 안 좋고 막 이래봐. 그러면 안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제일 근본적인 게 인간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관계는 하나의 기술이다. 스킬,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만남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나가지 마.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만나야 될 사람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만나지게 돼 있어. 근데 만나지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내가 정말 이 라포 형성을 잘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내가 무시고 그냥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게 지나가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 좋은 사람들도 다 지나가. 근데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올 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라포 형성이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인연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왔으면 언젠가는 떠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왔을 때 그 인연은 우리가 함께 하더라도 언젠가는 떠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관계,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옆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 지금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예, 그냥 대충 모양에서 뭐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렇게 이렇게 돼.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아? 예?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우습게 보였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지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뒤끝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이 뒤끝이 인간관계에서 요 유지를 잘해야 되겠지. 유지.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성공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성공을 할 때는 했다가 그냥 다시 원상복귀 돼버리면 옛날에 내가 성공을 했는데 그땐 잘 살았는데 이렇게 돼버리. 그 옛날에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 더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만남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유지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게 있으면 여기 수평을 다 이루어야 되잖아. 자 이쪽에 이만큼 있으면 이쪽에도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걸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이게 이쪽이 더 커버리면 조금 키우잖아요. 그죠? 그건 유지가 아니야. 유지라고 하는 것은 유지의 기술은 무슨 기술이냐? 균형을 잡는 기술이다. 균형. 그래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너무 이렇게 치우쳐도 안 되고 또 이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성공해도 너무 성공했다고 막 건방지고 막 교만하고 막 그냥 성공했다고 막 사람들 무시하고 그냥 막 돈 없다고 막 우습게 보고 그러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 성공을 하는 것도 유지를 잘.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인간관계에서는 끊임없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자 사람을 관계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인내심이 없으면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끊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 그래서 인간관계를 할 때 때로는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한마디 막 해서 그냥 막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할지라도 좀 참는 거. 응? 사람이 참는 거는 내가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그거 참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거는 그거는 참는 게 아니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죠? 그거는 인내가 아닌 거지.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어. 저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는 거. 요게 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나보다 세. 그래서 내가 해봐도 저 사람 감당을 못해. 그러면 보면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거잖아. 용기가 없는 거잖아. 그거는 인내가 아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는 거. 요게 참는 것이. 요 참는 거는요. 끝까지 참아야지. 내가 99번 참았다가 100번째 내가 못 참았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참아야 참는 거지. 199번 참았다가 100번째 성질 냈다. 못 참은 거야.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의 두 번째 보면요. 다 인내심이 없어서 실패해요. 실패한 사람의 두 번째 물어보니까 이게 인내의 기술이 없는 거야. 인내.
이게 인내 기술이 없어서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의 원인은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도 거기서 좀 이렇게 상사한테 꾸중을 받았어도 그걸 참아내고 이렇게 견뎌야 되는데 내가 뭐 이게 때려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때려쳐버리고 그러면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봐봐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보면은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내가 참지 못한 부분이 더 많을 거다 이거예요. 안 그런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가서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그때 왜 그게 안 됐을까? 가만히 보면 그때 내가 성질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성질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게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참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성질을 부려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헤어지게 됐다 막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에서 이 실패의 원인의 두 번째는 이 인내를 못한 거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실패가 이 원인 성공의 원인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공의 원인도 유지 잘하면 성공하는 거고 인내 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유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고 인내가 없으면 실패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지와 인내 유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 뒷심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버텨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내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이게 참는다, 버틴다 이런 뜻이거든요. 버텨내는 거예요. 만약에 폭풍이 불었는데 나무가 그냥 뽑아져 버렸어. 그러면 끝난 거지. 그 나무가 폭풍 중에서도 그냥 휠 때 휘더라도 그걸 끝까지 버텨내야 폭풍을 견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가 오고 또 수없이 많은 어떤 절망이나 좌절이 올 때도 그거 버텨낼 수 있어야 돼요.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자기가 치든지 아니면 그 환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막 밀려오고 이렇게 해도 그걸 내가 버텨냈다. 그러면 언젠가는 환경은 지나가게 돼 있다. 그러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승리하고 거기를 그 자리를 그대로 있는 거지.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의 기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이게 그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클라이언트야.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사회복지사가. 그래도 사회복지사가 참 좋은 사회복지사를 원하잖아요. 사회복지사가 막 성질이 있고 막 가면 막 까칠하고 막 그냥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막 이래버리면 클라이언트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때문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 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 인간관계에서. 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접근성이 용이. 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경계를 안 하는 거죠. 경계를 푸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경계를 딱 치고 있어. 울타리를 딱 치고 있어. 그럼 접근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항상 마음에 이렇게 늘 준비한 마음, 수용할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 너무 이 사회복지사는 까칠하고요. 너무 막 그냥 원리 원칙만 팍팍 따지고 막 그러면요 인간미가 없어.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좀 이렇게 사랑도 있어야 되고 배려, 공감, 또 이렇게 경청, 또 이런 그 존중 이런 그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게 기술이다. 기술.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과 기술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 사회복지도 실천할 때 그냥 무대뽀로 실천하는 사람이 무대뽀로 실천을 하는 거하고 그 실천할 때 기술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너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실천 기술론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실천 기술론은 바로 스킬, 자기 나름대로의 실력이고 능력이고 기술이다 이거예요. 이 좋은 기술이 여러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잘 습득을 하셔서 진짜 좋은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